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입니다.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토론회, 한약의 생식 안전성 객관화 연구 세미나, 2020년도 전국 한의과 대학 수시 경쟁률 29대 1, 홈스타 미얀마 해외의료봉사. 안녕하십니까. 한의계의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한의학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저는 MC를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상근한의사 최건희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한한의사협회 방대건 수석부회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방대건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예, 2019 더불어 정책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의 253개 지역위원회와 당원들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그중에서 좋은 정책들을 선정, 발굴해서 내년 제21대 총선의 정책 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론회에서 저희 협회는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나요? 네, 한번 볼까요?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급여와 물요법 및 한약 제재 급여 확대, 초음파 및 엑스레이 사용, 진단기기 약 침술, 혈액검사 등의 보험급여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애인 건강주치제도의 한의사의 참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 주체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의 관심도 많이 높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학정책관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첩약, 한약 제재 등 국민이 한의원을 이용하는 데 부담되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한의학의 위상 제고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책 페스티벌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백재현, 남인순, 기동민, 박광온, 김두관, 김민기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은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 및 커뮤니티 케어 사업 참여,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밝혔고, 남인순 최고위원은 오늘 제안된 정책을 당 차원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겠다라고 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네. 정책 페스티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 한약의 생식 안전성 객관화 연구 세미나입니다. 수석부회장님, 지난 토요일에 세미나가 발표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난임치료 한약을 중심으로 한 한약 안전성 세미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난임치료와 관련된 한약의 효과는 물론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널리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다양한 임상 및 학술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한한방부인과학회 김동일 회장이 한약의 생식 안전성 객관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고, 전남대 수의과대학 김종춘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석지연 연구관, 그리고 창원대 생명보건학부 곽승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한의사와 전문가 100여 명이 넘게 참여해서 높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송미덕 부회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의학 난임 사업이 학술적으로 명백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격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 생식 안전성에 관해 국내 최고의 연구자들이 강연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의학 난임치료 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더욱더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준비한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2020년도 전국 한의과대학 수시 경쟁률입니다. 수석과장님, 예. 올해 수시 경쟁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 12개 한의과 대학의 내년도 수시 전형 최종 경쟁률이 집계가 됐는데 총 430명 모집에 12,537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9.2대 1을 나타내서 지난해 23.6대 1보다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어딘가요? 예, 작년에 이어서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61.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는 우석대, 대구한의대, 동신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대 입학 경쟁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와 관련해서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은 한의과대학 수시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는 올해부터 시행된 추나요법 급여화와 현재 추진 중인 첩약급여화 사업 등 긍정적인 한의학 관련 이슈들이 한의사 직종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국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 미래 비전 제시 등 다양한 노력들이 어우러진 결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콤스타 미얀마 해외의료봉사입니다. 일명 콤스타라 불리는 대한한방 해외의료봉사단이 미얀마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993년에 발족한 콤스타는 이번이 제 158차 해외 의료 봉사인데요. 해외는 물론 국내 각종 재난 현장에도 신속히 참여해서 인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의사를 포함한 총 18명의 봉사단원을 미얀마에 파견해서 7박 8일간의 의료 봉사를 시행했습니다. 주로 어떤 질환의 치료가 이루어졌나요? 예, 이번 진료에 참여했던 이승원 진료부장은 미얀마 사람들은 고온다습한 기후, 청결하지 못한 환경 등으로 당뇨병, 폐렴, 고혈압, 기관지염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요통, 경추통, 무릎 통증, 손발 저림 등을 호소하며 진료소를 찾았고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의 시술을 받고 좋은 반응을 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해외 의료봉사로 구슬땀을 흘린 봉사단원 여러분 모두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한의학 이슈 브리핑 준비한 키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석과장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